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자연치유와 통합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항암제들이 개발되어서 우리 암 환우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2세대, 3세대 항암제들인데요. 1세대 항암제는 주로 화학 항암요법인데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서 부작용이 심하고 또 내성이 빨리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FDA에서 항암제를 허가하는 조건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수명을 1개월만 연장해도 허가를 했었던 거죠. 여기에 비해서 표적 항암제는 유전자 맞춤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암세포를 집중 공격해서 부작용이 덜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화학 항암제들보다 수명을 더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방암에 사용하는 허셉틴이라는 항암제는 헐투 인자가 있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유방암 치료율을 30%로 올렸고 또 그 효과를 2.5개월로 연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 항암제도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내성이 생기기는 마찬가지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치료로 치료 효과를 2배로 올리고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두 가지 표적 항암제를 넘어서 두세 가지의 멀티 타겟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복합 표적 항암제는 한 가지 유전자에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 유전자에 해당하는 치료제를 개발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보통 10년의 세월이 필요하고요. 또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현재 6개월 연장하는데 2억 2천만 원이 든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면역 항암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치료하는 것인데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적용 대상도 폭넓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타루드나 옵디보라는 항암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30여 종의 암의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 면역 항암제 효과는 수명을 넉 달 연장시키고 효과는 치료율이 30%에서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약값이 1회에 690만 원, 1년 약값이 1억 정도 하는 그런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도 99% 암세포는 죽일 수 있지만 1%의 암줄기세포는 보호하고 느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면역세포는 셀프인 줄기세포인 배아세포는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2세대, 3세대 항암제들이 개발되면서 우리 한우분들이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항암 치료는 역시 암의 재발 전이를 완전히 막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암줄기세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운데 빨간색이 암줄기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암에서 1, 2%에 해당이 됩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정시가는 암세포는 잘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암줄기 세포는 죽이질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암줄기 세포는 또 증식을 해서 새로운 암 덩어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이를 하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이의 원인도 바로 이 암줄기 세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 치료에서 답은 바로 이 1%인 암줄기 세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암줄기 세포는 항암 치료제에 효과가 없는 것이 자기에게 들어온 항암제를 펌프를 통해서 약물을 배출시켜 버리고요. 증식이 느리기 때문에 증식이 빠른 암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바로 이 1%에 해당하는 암줄기 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이것을 죽이고 또 정상세포로 분열되도록 하는 그런 치료가 될 때 근본적인 암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바로 이 암줄기 세포를 해결하는 자연치유와 통합치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암통합치료는 바로 첫 번째는 자연치유고요. 두 번째는 면역요법, 세 번째는 암줄기세포를 죽이는 천연물, 그리고 이것과 함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맞춤형 항암치료,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암 치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암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자생물학과 후선 유전학의 발전에 의해서 암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포의 증식과 분화, 죽음을 유전자가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 세포가 암세포가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미분화 세포는 암줄기 세포인데요. 이것은 배아세포로 돌아간 암세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90%의 분화를 잘하는 암세포들은 바로 일반 암세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서 봐야 되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캔서 스템셀이라는 암줄기 세포가 분화가 되어서 이제 암을 증식이 되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하면서 암 덩어리가 커지는데 이 중에서 1%인 암줄기 세포가 증식된 결과로 암이 증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줄기 세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암줄기 세포는 태아 때 우리가 수정 12주 전 단계를 배아세포라고 하는데요, 이때 세포는 공 모양입니다. 이 단계로 돌아간 세포가 바로 암줄기 세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체세포가 암 유전자에 의해서 암줄기 세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제 종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줄기 세포는 세포의 환경에 따라서 정상세포가 될 수도 있고 암세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줄기 세포, 배아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드는 과정을 잘 진행이 되면 이것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암줄기 세포를 없앨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둥근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이 배아줄기 세포가
뇌줄기세포가 되고 또 간줄기세포가 되고 상피조직 줄기세포가 되어서 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세포 손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재생하는 세포가 이제 바로 이 줄기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배아줄기세포는 수정 12주 이전까지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암줄기세포인 배아세포의 특징은 저산소 구역에서 만들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배아세포가 이제 태아에서 착상을 하면 태아에서 영양을 공급을 받는데 이때는 자궁의 산소 농도가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화 12주에는 이제 탯줄이 만들어져서 모혈 영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21%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체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데 저산소 구역이 만들어지면 이게 하이폭시아, 저산소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때 정상세포가 바로 배아세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미치지 못하는 구역에서 줄기세포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서 바로 암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둥근 게 위쪽에 이제 혈관이 있고요. 혈관에 의해서 이제 세포 혈액을 통해서 산소나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데 멀리 있는 쪽일수록 그 산소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쪽은 산소 농도가 높습니다만 멀리 떨어져 있는 저산소 구역에서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이 줄기세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줄기세포가 정상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배아세포로 돌아간 암줄기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제대로 주면 정상세포, 체세포로 분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절하는 영양소와 천연물과 산소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상세포는 이제 조직 환경이 노폐물 독소가 적고 혈액순환이 림프순환이 잘 되어서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는 호기성 세포이고 포도당 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장기 조직 환경이 노폐물 독소가 많고요. 따라서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잘 되지 않는 환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 구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줄기세포는 말씀드린 대로 혐기성 세포입니다. 그리고 그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를 젖산 발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암줄기세포인 환경을 정상세포의 환경으로 돌려주면 정상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자연치유는 곧 암줄기세포가 정상세포로 분화되도록 하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암자연치유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노폐물 독소를 해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져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혈관이 이완이 되고요. 또 면역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면역을 높여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리고 암줄기세포를 천연물로 되돌리는 그런 또 천연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신해독을 하게 됩니다. 전신해독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 청소고요. 혈관이 청소되어서 혈액이 깨끗해지고 순환이 잘 되어야 또 산소 영양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장기에 쌓여있는 노폐물 독소를 또 다 제거하는 해독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청소, 신장청소, 간청소, 피부청소가 다 필요하고요. 다음은 이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운동입니다. 매일 산행 산책을 하고 기술연을 하고요. 그리고 풍욕과 반신욕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온열 치료나 도수 치료도 순환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산소나 영양소 공급을 듬뿍 해주는 거죠. 산소 공급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산소 농도가 높은 산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 생활을 권하는 것이죠. 산은 도심보다 산소 농도가 2% 정도 더 높습니다. 보통 한 21,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유산소 운동, 산행 산책을 해서 산소를 많이 마시고요. 또 단전호흡을 하면 폐활량을 늘려서 산소를 배로 많이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영양소를 우리가 몇 배로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식이요법을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현미 채식 자연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체의 가공식품을 배제한, 그리고 흰 밀가루, 흰쌀밥, 흰설탕을 배제한 통곡류,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을 해야 영양가 있는 식단을, 영양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족한 아미노산, 비타민, 오메가 지방산, 36, 9, 미네랄, 미량원소 특히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보조식품으로 또 복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엽산과 콜린이 부족했을 때 바로 암 유전자가 켜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엽산과 콜린이 부족하면 이 메틸기가 부족하게 되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탈메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암 유전자가 켜져서 암 유전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한 번 더 보시면 베타카테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또 암 유전자를 켜줘서 암 줄기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억제하는 물질이 인삼의 사포닌입니다. 그래서 인삼 사포닌이 이제 베타카테닌을 억제해서 암 유전자를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삼을 암 치료에 많이 또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정신요법입니다. 마음이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혈관이 수축되고 또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명상과 이완요법, 호흡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완화하면 DNA 분자 세포 조직 장기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면역이 올라갑니다. 여기 그 표에서처럼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요. 혈압이 좋아지게 되고요. 또 혈관의 적경이 늘어난다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는 면역요법입니다. 면역을 높여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거죠.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생활과 자연식 영양요법,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관리하는 또 명상법, 그리고 면역을 높이는 몇 가지 또 천연물이나 식품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은 것들이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것들이 림프구의 일종인 NK 세포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암세포를 바로 파괴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파괴하는 능력이 곧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NK 세포를 많이 만들어주고 활성화시켜주면 암세포를 또 파괴해서 암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혈액 검사로 합니다. 혈액에서 림프구만 분리를 해서 암세포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으면 암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미리 암세포의 표식 물질을 흡입시켜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방출되는 이제 수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면역력을 알 수 있고요. 정상인은 2300에서 2800 정도 되고요. 보통 우리 암 환자분들의 면역 수치를 보면 보통 1500대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높이는 식품이나 천연물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검사를 통해서 어떤 식품이나 천연물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소재를 이 림프구에 첨가를 하게 되면 이 림프구가 활성화되는 만큼 암세포를 많이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춤형 식이요법, 면역요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이 환자분의 기본 면역력이고요. 이분은 12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면역 증강 물질이 이분의 면역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면역 증강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보통 2달 간격으로 이제 이 면역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평균 한 20% 정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분은 이 표에서처럼 40일 만에 62%나 향상된 결과를 보이고요. 이걸 2달 간격으로 계속했을 때 7개월 뒤에 225%나 향상된, 그래서 거의 정상 범위인 2250까지 면역이 올라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만큼 암이 억제되어서 암의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암 치유법은 크게 2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노폐물 독소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 림프순환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세포에 산소,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또한 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파괴하고 또 암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되도록 해서 암을 줄이고 없애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날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져야 되죠.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개선이 되고 또 면역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파괴하고 정상세포로 분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6번째는 암줄기세포를 죽이는 천연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암 환우들에게 큰 희소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주대학의 정동기 교수님과 BRM 연구소에서 최근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피, 그러니까 푸른 덜 익은 이제 귤이죠. 감귤이고 300초, 이게 제주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천연물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천연 복합물들을 이용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암 유전자를 과발현시키는 것을 차단을 해서 암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된 자료고요. 이것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의 작용은 그 NF-kappaB라는 핵 전사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중개 역할을 하는데 얘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린28이라고
암 줄기세포를 증식을 촉진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억제합니다. 대신에 RET7이라는 마이크로 RNA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물을 사용해서 바로 린28을 끄고 RET7을 켜서 암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암 치료를 하게 되면 천연물들은 일체 사용하지 말라고 아마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천연물들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용했을 때 오히려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이렇게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본인의 체질에 맞는 그리고 암의 이제 조직 검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또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천연물이 암 치료의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MIT의 와인버그 박사님 말씀입니다. 이분은 이제 분자 생물학의 대가이시고요. 암 교과서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제가 초두에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맞춤형 치료의 길이 열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요.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 천연물은 이것을 개발하는데 1, 2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천연물들을 우리가 또 셀 실험이나 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천연물은 또 비용이 저렴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와인버그 박사님이 아마 천연물이 암 치료의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하버드대 등 30개의 대학병원에서 이 천연물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 황금탕이라는 천연물이 항암 효능도 증가시키고 또 독성을 감소시켜서 생명을 연장하고 암 치료율을 높인다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자연치유법과 통합치료법이 보통 3대 요법만 하는 현대학적 치료보다는 더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삶의 질을 높이고요. 생명을 연장시키고요. 5년 생존율을 높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치료율을 높입니다. 저희 자연의원의 통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암 환자들 대상으로 한 삶의 질 평가 30문항에서 거의 100%가 삶의 질이 높다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